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금 관리 넘어가 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자금 관리에서 전표 입력할 내용들은 현금의 시제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전표 입력도 할 거고요. 또 예금과 관련된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예금과 관련된 전표. 이미 또 해본 것도 우리 전표 관리에서도 해보았습니다만은 또 법인카드도 이제 전표 관리에서도 뭐 카드로 뭘 구입했다 이런 거 해봤죠. 카드로 구입하면 대변에 미지급금이잖아요. 네, 그런 거. 이번에는 카드 대금을 이제 그 상환했을 때 어떻게 분개하는가 이런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어음 관련된 거 우리가 이론 때 여러분들 다 배웠겠지만 그것을 이제 전표로 실제로 입력해보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에 보시면 현금의 시제 관리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와 현금 과부족. 현금 시제라는 건 현금의 그 현재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의 현재 금액과 장부 금액이 언제나 이게 맞아야 되죠. 맞아야 되는데 현금 과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이 맞지 않고 남거나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남거나 부족한다라고 해서 현금이 남거나 부족할 때 임시로 쓰는 개념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 이거 설명 들었을 거예요. 자,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을 기록하고 매일 우리가 이제 현금 출납장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아요. 전표를 입력하면은 현금 출납장이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현금 출납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전표를 입력해서 하면은요 이런 보조장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현금 출납장 여기 있죠. 들어가 보세요. 자, 1월부터 3월까지를 보겠습니다. 전표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세 달치를 한꺼번에 볼까요? 자, 기간은 1 엔터 그러면 1월 1일 또 뒤에 날짜는 3 엔터 하면은 3월 31일. 네. 자, 우리가 그동안 전표 관리에서 전표 입력했던 것들 현금과 관련된 전표는 이쪽에 다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가 돼요. 1월 11일 날 직원식 대 차대 지급으로 미소식당에서 3만 원을 지출했다. 그래서 잔액은 이렇게 3만 원이 줄었다. 1월 12일 날 유류대를 SK 주유소에서 현금 2만 8천 원인가요? 2만 8천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잔액은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현금 출납장입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로 보면은 맨 마지막이 3월 10일이니까 3월 말일 현재 현금이 금고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1159만 50원이 있어야 되죠? 요게 잔액이잖아요. 근데 3월 10일 날 금고를 딱 보니까 이 장부의 잔액하고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더 많다 그러면 현금이 남은 거고 과잉. 또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죠. 그때 사용하는 개념 과목이 이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념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자,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현금이 많으니까 이건 과잉이죠. 현금 과잉. 현금이 많으면 전표를 이렇게 작성해야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으로 임시로 계정 과목을 처리해요. 예.
그런데 그 원인이 밝혀지면은 이제 현금과부족 차변에 적고 대변에 이제 그 어떤 그 뭐가 들어왔는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산하는 날 12월 31일까지도 원인이 안 밝혀진다. 그러면 차비익으로 현금과부족 차변에 적어서 임시계정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없애주고 대변에 이것을 차비익으로 본다. 그래서 현금 과잉은 원인이 안 밝혀지면 결국에 나중에 뭐가 돼요? 차비익이 된다. 그 밑에 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이 더 크고 실제 현금이 작다는 거네요. 이것은 현금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현금이 부족하다는 말은 현금이 어디론가 나간 거죠. 현금이 나갔다는 건 현금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현금이 기록되죠.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니까 임시계정으로 현금 과부족을 씁니다. 예, 이거 설명 이론 때 들었죠. 그런데 결산 때까지 이게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의 현금 과부족 똑같은 금액으로 제로로 만들어주려면 반대쪽에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잡손실로 잡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부족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 때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로 본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그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 내용이. 다시 읽어보면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고 매일 현금 시제와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으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불일치할 경우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하고 과부족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네.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가 무엇인지 여기 설명이 나오죠. 기업의 경영활동 중 발생한 현금의 수입 지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보조장부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현금 출납장 한번 열어봤죠. 여기다 기간을 입력하면 이 기간의 날짜별로 입금, 출금, 잔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조금 전에 우리가 평가 문제 풀면서 월개표를 봤었죠. 계정 과목별로 가운데 계정 과목이 있었고, 일개표에서는 일 단위로, 월개표에서는 월 단위로 집계하는 표예요. 여기에서도 현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개표에서 현금 시제 확인하는 방법 여기 나오니까 좀 이따 밑에 수행 풀이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월개표로 현금 시제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행 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패션의 현금 시제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시오. 자, 1번의 문제를 같이 해볼까요?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장부에서 현금 잔액을 찾아볼 때 제일 생각나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일 거예요. 그러면 현금 출납장으로 아까 열어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현금 출납장 열어놨죠? 아까 우리가 여기 기간을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입력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잔액이 이게 3월 31일의 잔액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쓴 날짜의 잔액이 여기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590,050이에요. 어디 책에 답도 맞는가 볼까요? 예, 맞죠? 여기 11,590,050 답. 예, 현금 출납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이 3월 31일의 현금 잔액을 일개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개표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전체 메뉴에 가시면 여기 1 월계표 있었죠? 클릭하시고 일계표에다가 일계표 탭을 클릭하고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 네. 뒤에 날짜만 3월 31일을 입력하면 돼요. 3월 31일이 이제 마지막 날짜로.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은요. 금일잔고라고 얘기해요. 금일잔고. 여기 금일잔고. 이 금일잔고가 현금란에 있는 거. 이게 지금 현금란이거든요. 현금에 여기 금일잔고. 요게 3월 31일 날의 잔액이에요. 현금.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전일잔고도 나오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전일잔고가 있고 왼쪽에는 금일잔고가 있죠. 저 일계표에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3월 31일에 현금 잔액은 뭐 아까 봤던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알 수 있고요. 재무상태표에서도 알 수 있어요. 총계정 원장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가 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건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현금의 잔액을 본다. 그럼 제일 먼저 현금 출납장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수행 2번을 해봅시다.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의 계정 과목은 뭐겠느냐. 자, 이거는 현금 출납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현금 출납장은 날짜별로 입금, 출금, 잔액 이것이 있는 것이지 판매 관리비를 모아놓은 건 없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조금 전에 일계표나 월계표를 보니까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딱 있었고 그 안에 현금 칸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를 보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2월 한 달이니까 월계표로 한번 가볼까요? 자, 1월계표의 두 번째 탭이 월계표입니다. 여기에서 조회기간을 2월부터 2월로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2월 한 달이에요. 일계표로 말하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가 일계표에서는 이제 월계표하고 같은 거예요. 네, 2월부터 2월. 그러면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쭉 있고 판매 관리비가 여기 있고 현금이 여기 있죠. 판매 관리비 현금 지출액은 이겁니다. 15만 4천 원. 판매 관리비 전체 지출액은 765만 4,400원인데 765만 4천 원인데 현금으로 나간 건 15만 4천 원이고 750만 원은 다른 대체 방법으로 지출했다 이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현금으로 나가지 않고 보통 예금에서 나가거나 예금에서 나간 거 이런 것들은 현금이 아니니까 대체라고 해요. 대체. 현금 말고 예금에서 나간 거다. 또는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지급했다든가 이런 건데 아직 어음 발행하는 거는 좀 뒤에서 배울 거니까요. 자, 이렇게 월계표, 일계표 보고 이런 볼 줄 아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판매 관리비에 있는 이 현금 금액이 뭐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판매 관리비 현금 지출액이에요. 750만 원 현금 외에 지출된 거예요. 현금 외에 지출이 뭐지? 예금에서 이체시켰다든가 수표 발행했다든가 어음을 발행했다든가 이런 것 등이 다른 지출입니다. 현금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지출할 수 있죠. 카드로 지출할 수도 있잖아요. 카드. 자, 그러면 답하고 맞는가 볼까요? 여기 월계표, 여기서도 월계표로 봤죠? 아니 그 질문이 아닌가? 현금 지출이 얼마냐가 아니라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을 물어봤군요. 지금 제가 질문을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거. 이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거. 예, 접대비가 제일 많았네요. 10만 원. 예, 그래서 답이 접대비가 됩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군요. 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은. 그래서 답이 접대비. 자, 여러분 일계표, 월계표 보실 줄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대변에 있는 이 현금은 뭡니까? 이거예요. 대변에 있는 이 현금. 이거는 입금된 거예요. 이쪽의 현금은 출금된 겁니다. 대변에 있는 건 현금이 입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상매출금 받은 게 1월달 거래인가 있었죠. 한번 볼래요? 여기를 조회기간을 1월부터 1월로 한번 해보세요. 어제 기억이 나는데 1월달에 입금표 하나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외상매출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월계표에서 1월부터 1월로 하고 월계표를 보시면은 당좌자산의 외상매출금의 대변에 말입니다. 요 220만 원 현금란에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니까 이쪽 현금은 수입이다 이거예요. 현금 받은 거 수입. 이쪽의 현금은 지출이다 이거예요. 지출. 현금 출납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계표, 월계표 보는 방법, 이 현금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시제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정리했고 또 관련된 장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 관련된 구분. 예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예금이 있죠.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 계정 과목도 보통 예금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당좌 예금. 이 당좌 예금은 당좌 한도 금액 내에서 당좌 수표를 회사가 발행해요. 그러면 수표를 왜 발행하냐면 현금 대신에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지출할 수가 있죠. 편리하게. 그래서 예금의 그 통장이 있어야죠. 은행하고 당좌 거래가 그게 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수표를 줍니다. 그 수표에다가 금액을 적어 가지고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금에 1억밖에 입금이 잔액이 1억이 있는데 수표를 5억짜리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부도 나는 거죠. 부도 그게. 그래서 당좌 예금을 수표를 발행할 때는 당좌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출하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라는 거예요.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인출한다. 그럼 우리가 인출해서 쓰려고 당좌 계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당좌 예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래처에다가 뭐 대금을 지급하려고 당좌 예금 계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기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도 있죠. 회사가 좀 현금 사정이 좋으면은요, 요즘처럼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 1년짜리 해놓으면 이자가 4% 정도 붙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을 해놓고 만기 때 이자를 받는 그런 목적으로 정기예금도 개정 과목으로 만들어 쓰고 있고요. 또 적금을 할 때는 정기적금 이런 개정 과목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예금 관련 개정 과목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이런 것 등이 있다.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나 적금까지 합쳐서 예적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 중에 보면은 예적금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예금과 적금의 현황을 딱 보여주는 게 예적금 현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거래처 등록할 때 예금 하나, 적금 하나 했던가? 적금은 없었던가요? 한번 볼까요? 예적금 현황, 우리 회사 지금 현재 예적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자, 자금 관리는 이쪽에 따로 있어요. 자금 관리 장부가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예적금 현황이라고 있죠. 거기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잔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씩 있는지. 자, 기간은 3월 말일로 한번 볼까요? 3 엔터. 자, 3월 말일로 보니까 우리 회사의 통장은 국민은행에 당좌 계좌가 하나 있고 신한은행에 보통예금 계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당좌 계좌에는 잔액이 3,895만 원이 있고 신한은행 보통예금에는 3,046만 2,050원이 있다. 이렇게 예적금 현황을 보면은 현재 잔액을 딱 예금과 적금 현황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볼게요. 전표 입력하라는 문제일 거예요. 자, 보통예금 거래내역이라는 걸 봅니다. 4월 10일 날 거래 날짜 여기 있죠? 4월 10일. 내용을 보니까 주식 구입. 찾으신 금액이 뭐예요? 돈이 인출된 거죠. 통장에서는 이제 통장에 찾으신 금액에 찍혔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돈이 빠져나간 거죠.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자, 자료 설명을 한번 볼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구입하고 구입 금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 그래가지고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자, 100주를 한 주당 만원씩 샀으니까 100만원이죠. 100주 곱하기 만원 하면 그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주식은 무슨 목적이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아마 이론 공부할 때 주식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자산 계정 과목으로 뭘 쓴다? 단기 매매증권으로 기록한다. 단기 매매증권. 생각나시죠?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면 차변해졌고요. 돈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자산은 대변. 대변이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대변은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이죠. 자, 전표 입력하세요.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한번 해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날짜가 거기 통장 거래 내역에 4월 10일로 돼 있잖아요. 자, 날짜를 일반 전표의 날짜를 4월 10일로 고치세요. 자, 차변부터 입력해 봅시다. 자, 구분에다가 3번 하면 차변이죠. 코드에다가 단기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검색할 수가 있는데 107번이죠. 107번으로 내려와서 엔터. 자, 거래처는 넣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저교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저교에다가 이런 주식 매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주식회사 진주 이거 먼저 쓰고 100 곱하기 만 이렇게 쓰면 돼요. 이 저교에다가 주식회사 진주 100 곱하기 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개정 과목이 단기매매증권이잖아요. 예. 주식회사 진주 하면은 주식이구나. 진주라는 회사의 주식. 100 곱하기 만. 100주를 만원에 샀구나. 한 주당 만원에 샀구나.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차변에다 100만원 입력하시고 1 플러스 엔터. 자, 엔터 치면 줄바뀌죠? 4번. 구분이 4번이면 대변이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찾아가지고 지급했죠? 103번이 보통예금이에요. 코드 103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코드란에다 거래처를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한은행이죠? 보통예금 거래처가. 그래서 코드에다가 신한은행 보통. 요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요는 엔터를 치면은 저 문자니까 복사가 일어나요. 주식회사 진주 100 곱하기 만. 그리고 대변에다 100만원 또 입력하면 돼요. 1 플러스 엔터. 자, 그러면 밑에 이렇게 딱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가 일어납니다. 자, 전표를 꼭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예금에서 100만원이 줄었으니까 예적금 현황이 이거 다 반영이 됐겠죠. 자, 수행 3번. 4월 10일 현재의 예적금 현황을 한번 조회해봐라. 한번 조회해볼까요? 예적금 현황 아까 열어놨죠. 딱 클릭해가지고 여기 날짜를 4월 10일로 한번 바꿔보세요. 4월 10일 날은 예적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신한은행 보통에서 아까 3천 얼마 했는데 100만원이 빠져가지고 2,946만 2,050원 이렇게 나타나요. 결과 같죠? 자, 밑에 풀이를 보세요. 우리가 4월 10일 전표를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차변에 107번 단기매매증권 주식 적요를 우리가 이보다 더 자세히 적었죠. 10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코드 넣고 적요는 우리가 더 자세히 넣었죠. 100만원. 이런 분계를 했다. 예적금 현황 조회했을 때 신한은행 보통이 여기 2,946만 2,050원. 체계 결과하고 똑같죠. 이렇게 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적금 현황에서 보통예금 관련된 거 하나 해봤어요.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페이지에서 나올 거고요. 이번에는 법인카드 관련된 거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나오는 카드 관리하기. 이거는 회계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회계과에서 법인카드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이런 양식으로 법인카드를 관리했으면 좋겠네요. 회계 처리 사항은 아닙니다. 자, 회사가 작은 회사는 회사 카드가 하나만 있지만 법인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총무과에도 카드 하나 가지고 있고 영업부에도 카드 하나 가지고 있고 구매부서에도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줘가지고 비용을 지출할 때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려면은 카드를 관리하는 뭔가 장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가 이제 회계처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카드 거래에는 상품을 매출하면서 고객이 카드로 사용했을 때 회계처리 분계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거나 어떤 소모품을 살 때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회계처리. 자, 그러면 먼저 매출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옷을 파는 회사예요. 3일 패션 회사입니다.
옷을 사다가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 옷을 팔았어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죠. 그런데 고객이 카드로 옷을 사갔어요. 그럼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왜 외상매출금이냐면 카드로 팔면은 돈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3, 4일 지나야 그게 이제 사고가 없어야, 그 카드도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예. 사고가 없어야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은 상품 매출로 잡아요. 왜냐면 상품은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이에요. 이건 수익 발생.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거래가 이런 거래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품 말고 뭐를 매각했다고 보냐면은 여기 보니까 비품을 매각했네요. 비품. 자, 비품이라는 거 뭐냐면, 자, 우리 사무실의 비품,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뭐 에어컨이 있다든가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런 게 비품입니다. 근데 이 공기청정기가 용량이 작아가지고 우리 회사 거를 매각했다 이거예요. 다른 용량이 맞는 걸 사려고. 그런데 그 우리 중고 공기청정기를 사간 사람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줬어요. 그러면 이때는 미수금이에요. 상품은 카드로 팔면 외상매출금인데 비품 같은 것은 카드로 팔면 미수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거든요.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대변에 오는 게 매출이었을 때만 이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대변에 가는 게 매출이었을 때 상품 매출, 뭐 제품 매출. 그래서 이걸 매출채권이라고 해요. 매출은 했는데 돈은 아직 안 받았다. 이게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입니다. 그런데 비품은 매출이 아니에요. 자, 매출이 되려면 옷을 팔아야 매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옷 파는 회사에서는. 근데 공기청정기를 처분한 거예요. 매각한 거예요. 이건 매출이 아니라 매각이라고 그래요. 필요 없어서 처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변이 비품이잖아요. 비품을 매각했다. 근데 카드로 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자산 잡습니다. 미수금도 자산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비품 매각 거래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분계가 이보다 훨씬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비품을 매각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없애줘야 되죠. 나중에 이제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에 대해서 분계하는 거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참고사항이고 요게 실제로는 이보다 복잡해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카드로 거래를 했을 때 팔았을 때 상품 매출 뭔가 매출을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고 그 외의 것은 미수금이 된다. 요 사실만 알면 돼요. 다음에 매입. 자, 우리 법인카드로 상품을 매입했다. 옷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옷은 우리가 팔아야 될 상품이죠.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자, 근데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카드로 줬네요. 외상 매입. 아직 준 게 아니에요. 카드는 우리가 돈이 실제로 나간 게 아닙니다. 카드 긁어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돈은 나중에 만약에 신한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신한카드사에 나중에 입금시켜야 돼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신한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상품을 매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 우리가 샀어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은 증가합니다. 대변은 외상매입금이 된다. 자, 근데 상품은 그런데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우리 법인카드로 계산을 해줬어요. 자, 이제 공기청정기를 우리 회사에 맞는 걸로 하나 새로 샀어요. 그러면 그건 비품이죠. 비품. 대변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직 지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외상매입금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그래요. 미지급금. 그래서 카드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카드로 식사를 했다. 카드로 접대를 했다. 전부 다 대변이 미지급금입니다. 근데 카드로 지출했는데 외상매입금 되는 경우는 언제가 있어요? 상품을, 옷을 샀을 때. 상품을 매입했을 때만 외상매입금. 나머지 카드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카드로 식당에서 거래처를 접대했다. 지금처럼 카드로 비품을 매입했다. 대변이 다 미지급금입니다. 네, 그래서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이 계정 과목 카드 거래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실습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여기에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어떤 매출전표인지 여기 설명을 읽어봐야 알아요.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네, 거래처 직원하고 어디서 황금오리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네요. 그러면 이 매출전표 누가 발행한 거예요? 황금오리가 발행한 거예요. 황금오리 식당에서. 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전표는 식당에서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카드 결제하면. 그래서 매출전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매출했다는 게 아니에요. 황금오리가 매출한 거예요. 그 전표를 우리가 받아다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걸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럼 밑에 회계 처리 한번 써볼까요?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면 접대비예요. 자, 접대비는 비용이죠. 자, 여러분 접대비 차변에 적어야 맞아요? 대변에 적어야 맞아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이죠. 네. 차변에 접대비 됩니다. 금액은 33만 원이네요. 33만 원. 대변은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예. 카드로 상품을 샀다면 외상매입금인데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산 것은 다 미지급금이에요. 대변이 미지급금. 카드가 어느 카드? 신한카드죠.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해서 3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 여러분 알아야죠. 이게 차변의 접대비는 비용 발생 아실 거고, 네, 여러분 대변의 미지급금이 뭘까요? 부채 증가.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도 부채고 미지급금도 부채고. 자, 그럼 한번 전표를 입력해 봅시다. 수행 2번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데요. 이것도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황금오리에다가 부가세 3만 원을 우리가 냈는데, 부가세 왜 이거 공제받지 않느냐? 공제 받으려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다 우리가 입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이거 부가세 이론에서 우리 공부했다 이거죠.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금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아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보이죠? 거래 날짜 5월 2일. 자, 일반 전표에다가 5월 2일 날짜를 바꾸시고요. 9분 3번은 차변입니다. 3번 차변 접대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813번 코드를 813번. 거래처에는 황금오리 아니 황금오리인가? 예, 황금오리 코드는 넣을 필요 없네요. 여기다가 그냥 황금오리라고 써주고, 적요는 카드로 결제 접대했으니까 1번, 적요 코드 1번 하면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금액은 33만원이죠. 330 플러스. 대변 뭐예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코드는 253번이죠. 맨 위에 있어요. 253.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로 코드로 넣어야 돼요. 신한카드로 코드로 입력합니다. 99601 확인. 네,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돼요. 거래처 접대비. 대변에 33만원. 엔터. 예, 이렇게 분계가 나오면 맞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면 밑에 분계가 이렇게 돼요. 네, 자금관리 시험 볼 때도 이와 비슷한 걸 냅니다. 그때는 아마 카드로 기름을 넣었다,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다,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로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으면, 주유를 했으면 대변에는 미지급금이죠. 그러면 차변에는 접대비가 아니죠. 차에다 기름 넣은 건 뭘까요? 차량 유지비. 네? 차량 유지비. 이렇게 개정 과목을 분류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거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는 거예요. 이 결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신한카드 33만원 사용했잖아요. 마침 5월 25일이 카드 대금 자동이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5월 25일 날 4월 달인가요? 5월 달이네. 5월 달에 카드 사용 대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찾으신 금액이 뭐예요? 돈이 빠져나간 거죠. 요 밑에 요거 설명도 읽어보세요. 5월 카드 사용 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회계 처리할 수 있죠. 자, 아까 미지급금 부채 증가시켰잖아요. 이제 갚았으니까 미지급금이 차변에 와야죠. 거래처는 신한카드. 금액은 33만원이고 대변은 뭐가 가요?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습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도 신한은행. 거래후 결합관계를 알 수 있죠. 차변의 미지급금은 뭐예요? 부채가 차변에 오면 부채 감소. 대변에서는 부채 증가, 부채는 차변에서는 감소하는 거고요. 대변은 뭐예요? 보통예금이 자산인데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을 아셔야 된다. 점표 입력하세요. 자, 5월 25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이 미지급금 253번 코드에다가 신한카드 99601 찾아주시고 적요에는 카드 사용 대금이죠. 여기다가 타자 합시다. 5월 카드 사용 대금 금액은 33만원. 엔터 치고
9분의 4번 하면 대변이죠. 보통예금 103번이에요.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코드에다가 신한 해가지고 신한은행 보통 9800. 네, 적용은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돼요. 5월 카드 사용 대금 해가지고 네, 금액은 33만. 네, 적용은 가장 쉬운 말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미지급금 차변이면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이면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 효입력을 그동안 전표 관리 그리고 지금 자금 관리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이 숙달이 됐을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풀이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에 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0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할 테니까 여기 접어 놓으세요. 제4절 어음.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그러면 181쪽이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딱 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결석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금 온라인 수업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